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와 함께 마음 공부의 길을 걸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많은 부모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자식에게서 전화가 올까? 안부를 묻는 메시지라도 올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조용하고 기다림만 길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아이들은 연락을 하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바빠서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정말 바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인간관계, 개인적인 목표, 달성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SNS와 각종 디지털 매체에 노출되어 있어 정보 처리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됩니다. 하지만 바쁨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순전히 사랑에서 우러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 챙겨라. 일찍 자라. 돈은 괜찮니?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부모에게는 자연스러운 관심의 표현이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때로 다르게 다가갑니다. 성인이 된 자신을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질문들이 감시받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런 관심조차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챙겨라는 말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엇갈리면서 부모의 사랑의 언어는 점점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누적되면서 자식들은 점점 전화를 미루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전화드려야겠다. 좀 더 정신적으로 여유로울 때 연락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연락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더해지고 부모가 섭섭해할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 전화를 걸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연락이 뜸해지면 더욱 걱정이 커지고 가끔 오는 전화에서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화의 간격을 더욱 벌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전화가 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자식은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이 간극이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던지는 대부분의 말들은 순수한 걱정과 깊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실수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자식에게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사랑의 언어로 말한 것이 자식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지금의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내 미래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와 같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귀에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 방식은 틀렸다. 나는 내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비난과 불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모는 격려하려고 했지만 자식은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안심을 위해 던지는 질문들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일은 잘 되고 있니? 사람들과는 잘 지내니?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문제 없지? 같은 질문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심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받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부모가 요즘 왜 이렇게 말라갔니?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옷 좀 신경 써서 입어라라고 말할 때 부모는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부모 눈에도 내가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는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성인이 된 자신이 여전히 보살핌과 지도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끼면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일종의 사랑의 전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증가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감정의 온도차도 존재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여전히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이지만 자식에게 자신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는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좋다며 조언하지만 자식은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걱정하지만 자식은 내 능력을 의심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면서 부모와의 대화 자체가 자식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또 무엇을 물어볼까? 어떤 조언을 할까? 내 어떤 모습을
지적할까를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내가 부모를 실망시켰나?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의 소통은 더 이상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은 충분하지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쁘니? 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나 걱정에서 나온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늘 바쁘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고 혹시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연락하기 싫어서 피하고 있다고 의심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일이나 생활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나? 라는 서운함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식들이 이미 부모에게 연락을 자주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자신의 죄책감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느끼게 되고 더욱 위축되게 됩니다. 너는 왜 얼굴을 안 비추니?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식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또는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얼굴도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모한테 소홀했구나.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을 만큼 관계가 소원해졌구나. 내 모습이 초라해서 보여드리기 민망했던 건데 그것도 눈치채셨구나. 등의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사소한 말들이 위험한 이유는 자식들로 하여금 자책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시작되면 그 생각은 점점 커져서 자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바쁘니? 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내가 정말 무의미하게 바쁜 것일까? 내 일이나 생활이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한가해 보이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들로 이어집니다. 얼굴을 안 비춘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내가 부모님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다른 집 아이들은 더 자주 안부를 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이런 자책과 부담감이 누적되면서 자식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와의 연락을 회피하게 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기 전에 이미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내 어떤 모습을 지적받을까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말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 때문에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한 말이 자식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때로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별다른 의미는 없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말들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나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넘어갔을 말들도 예민한 상태에서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말들이 누적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큰 벽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지만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으로 느끼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별거 아닌 말들이 모여서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앞으로는 말을 아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의도적으로 짧게 하거나 연락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관심과 사랑마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식들은 더욱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참게 되어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그 무게와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의 부모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식의 부족한 점이나 걱정스러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몸은 괜찮니? 같은 질문들은 모두 혹시 제대로 안 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는 자식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체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점검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라는 질문에는 중요한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당연히 밥을 먹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가정입니다. 이는 자식을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시에 그들의 일상에 대한 건전한 호기심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부모가 자신의 일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새로운 식당 가봤는데요. 회사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찾았어요.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괜찮니?
아픈 데는 없지. 같은 질문들은 자식이 혹시 몸이 안 좋을까봐 하는 걱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자식에게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운동은 어때?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나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어? 같은 질문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동일하지만 자식의 능동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식의 노력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은 걱정을 표현하는 대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몸은 괜찮니? 대신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부모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감 대신 자존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표현의 방향을 바꾸면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대화가 점검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대화는 나눔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마치 같은 선물이라도 포장지와 전달 방식에 따라 받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자식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의 언어를 관심의 언어로, 점검의 언어를 격려의 언어로, 부족함을 지적하는 언어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대화 패턴을 바꾸는 것은 부모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소통 방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대신 기다리게 되고 스스로 연락을 취하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통의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대화, 부담이 아닌 힘이 되는 대화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왜 이렇게 바쁘니? 너는 왜 얼굴을 안 비추니? 같은 말들이 자식들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자식들의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말들이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조언이나 걱정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인정과 응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든든하다는 말을 통해 자신이 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이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말 역시 자식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이 말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현입니다. 많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독립이 쉽지 않은 요즘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너희 덕분에 든든하다고 말해준다면 자식들은 자신들도 부모에게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들의 존재는 부모에게 든든함을 줍니다. 세상에 나와 혈육으로 연결된 존재가 있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든든한 일입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동안 부모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있는데 저도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같은 진솔한 대화들이 오가게 됩니다. 이는 자식들이 더 이상 부모의 평가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느끼면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어려운 상황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선물을 해주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거창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고맙다. 든든하다.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같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말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자식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따뜻한 말을 들은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부담이 아니라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연락을 취하고 싶어집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진짜 이해해 주신다.
부모님께 요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다. 같은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식이 스스로 전화를 걸게 되고 대화의 빈도와 깊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대화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시작점이 되어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관계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잔소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고마운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가족 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통 문제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일 뿐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먼저 내 말 한마디가 어떤 무게로 전달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밥 먹었니? 대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로 몸은 괜찮니? 대신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로 바꿔보세요. 사소한 말의 변화가 관계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모의 걱정 어린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결국 좋은 관계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걸 전화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